학생 그 진로와 앞으로 뭐죠? 학습 지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진로에 대한 상당히 관심도 높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내놓고요. 또 학교에서도 진로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학부모들도 뭐 진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곳곳에 아마 진로 코칭 센터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진로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겪고 판단하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흔히 우리 교육자분들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지도자분들이 우리나라 교육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교육 정책을 내놓을 때도 앞으로 말이야 50년, 100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내놓겠다. 이러고 이제 어떤 시스템을 내놓는데, 제가 볼 때는 50년, 100년이 아니고 5년도 못 내다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본질을 전부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석박사 하신 분들인데,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죠? 지식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백년지 대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걸 100년갈 시스템이다. 옛날에 어느 정당이 100년간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5년도 못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뭐죠? 5년 가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을 활용하는 사람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교육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성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인성교육 하면은 뭐죠? 착하게 살아라. 그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심하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 인문학 강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다 있거든요. 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린 시절부터 뭐죠? 인간이 삶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이 뭐냐, 여기에 대한 생각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장하면서 그에 맞는 가치관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뭐죠? 교육 시스템 바꿔놓고 100년이 되게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뭐죠? 장관하고 교육감 하시고 교장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진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진학 얘기예요. 이 진학과 진로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볼까요? 아마 대구 시내, 서울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카이 대학 입시 설명회 가면은요, 터져나갑니다. 그 사람들 그걸 진로라 생각하거든요. 진학이에요. 이런 구분이 먼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내용들도 보면은, 그죠? 이름뿐이, 진로는 이름뿐이었고요. 결국은 진학 문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히 제가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학은 뭐냐, 진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그죠? 이 특성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렇게 되고요. 그 이전에 뭐냐면은 사회 분위기가 그게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마 100년지 계획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0년 계획을 세워도 될 똥 말 똥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 세대들이, 요즘 애들이 꿈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없는 그
책임을 전부 자기 자녀들, 후손들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꿈이 있었는데 쟤들은 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지금 기성세대들요. 기성세대들, 베이비붐 세대 주로 핵심이 존재해요. 그분들이 꿈이 뭐였습니까? 꿈이요?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오직 그거 말고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돈 벌고 이 산업사회를 이끌었죠. 그까지의 그분들의 역할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쯤 됐으면은 후세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죠? 자, 어렵게 고생했어요. 옛날에는 대학 진학도 잘 못했죠. 그래서 나는 대학 진학을 못했지만은 그 부모님,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꿈이 뭘까요? 자기 자식만큼은 스카이대 대학 보내고 싶은 거예요. 뭐? 과에 상관없이. 가급적이면 뭐죠? 두 개의 과죠. 의과대학과, 그죠? 로스쿨이죠. 여기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꿈 얘기를 못 해줘. 왜냐면은 애들이 알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학생들을 괜찮은 학생으로 보고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의 꿈이 어떤 것을 가져야지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못 따라요. 우리나라에 의대를 간다거나, 그죠?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0.1%밖에 안 돼요. 그 0.1% 애들은 뭐냐면은 꿈이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기 꿈을. 나머지 애들은 뭐죠? 그 꿈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여학생이 너 꿈이 뭐야? 물었을 때 뭐죠? 저는 목공예라는 직업을 택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분위기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선생님이 뭐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교육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 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참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선생님이 과연 몇 분 될까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 꿈은 그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초등학생인데 아니 엄마들이 뭐죠? 실망하죠. 만일 그 얘기가 여러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라면은 그지?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죠? 걔보다는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있는 부모 앞에서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까요? 아마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부끄러웠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예요. 이런 분들이 교육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진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고 있고 사회에서도 그때 맞춰가지고 뭐죠? 진로 상담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하는데요. 전부 도루묵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은 한은 그런 것은 아무런 뭐죠? 공인불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있다. 형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번 가보세요. 학교에 가서 진로 상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안 해보세요. 얼마만큼 진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요. 전부 다 뭐죠? 관심은 진학밖에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보낼 것인가.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부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런 데서 진로 지도라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죠? 제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 나라의 교육 지도자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100년지 대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지? 적어도 입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그 중간에 한 과목이라도 어린 학생들한테 인문학에 대한 강의.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프랑스나 이쪽에 가면은 그죠?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에 철학 과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수를 해야 된대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래야지 뭐냐면은 사회 구성으로서, 사회 나갔을 때 사회 구성으로서 뭐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뭐죠? 있는 것도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뭐죠? 대학에 필요한 과가 아니면은 교육을 잘 안 하죠.
그런 상황에서 뭐죠? 진로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학 얘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거든요. 세상은 분명히 변합니다. 세상은 음양이 있거든요.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양은요, 한쪽에 음 중에 음이나 양 중에 한쪽이 많으면은 분명히 뭐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변화가 생겨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그 균형을 못 맞추면은 멸망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구 문제만 들었습니다. 남초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옛날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렇게 맞춥니다. 자, 지금이 뭐죠? 지금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0.3% 안에들은 명문대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은 언젠가는 뭐죠? 균형이 맞추기 위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한 얘기입니다. 그지? 근데 그런 분을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초들은 뭐죠? 민초들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가 있죠. 당장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회 지도층들이 아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로 부분은 아직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쉽죠.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그죠? 깨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정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정치에 무관심이에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죠?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 집단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요. 아주 옛날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런 부분을 한번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음양 오행을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지? 왜냐하면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학생 고유의.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진로 문제는 언급하기 해봤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오면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깊이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학습지도법입니다. 그러면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관심이 갔죠.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 애들, 1%의 학생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니까요. 그죠? 자기 스스로 부모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하고 걔들이 뭐죠? 스스로 뭐죠? 진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찾고 합니다. 약간 1%에서 5% 사이쯤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 서울대 재학생 중에서 뭐죠? 3, 40%가 진학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통계 자료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고등학교 때 근데 진학을 하고 서울대를 가보니까 뭐죠? 아, 내가 진로를 학과를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사회에 나가면 더욱더 혼란이 올 겁니다. 미리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학습지도법은 뭐냐면은 학습지도법만이라도 우리는 뭐죠?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뭐가 문제나 하면은 엄마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이해가, 이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다는 얘기죠. 보통 엄마들은요, 내가 자식을 낳았고 내가 키웠고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내가 우리 애들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쯤 되면은 각 가정에 가면은 학생과 엄마가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지?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죠? 대치동 엄마들을 우리나라의 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 수십 명 하고, 그죠? 대구에서는 그 수성구 엄마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상당한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갈등이 생기고 막 자녀 갈등이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쪽도 그러는 거예요. 그지? 크게 갈등 없는 것은 뭐죠? 0.1%. 냅둬도 뭐죠? 뭐 서울대 의대를 간다기나 법대를 간다기나, 그지? 뭐 카이스트 간다거나 이런 애들은 엄마들이 뭐 두려워요. 왜냐면 워낙 잘하니까 입대할 게 없으니까. 그 외에는 뭐죠? 전부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놀랐습니다. 그지? 그러면 애들이 문제 있을까요? 엄마들이 문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자기가 딱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엄마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뭐죠? 애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뭐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엄마들한테 그럽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어머니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제가 안 했으니까 우리 애들이 해야지요. 그죠? 교육이 꽝통입니다. 우리가 뭐 다를 제가 하면은 폄하한다 그러겠지만은, 물론 일부겠지만은, 그죠? 대치동 엄마들이나 수성구 엄마들이나, 그죠? 정말 그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오직 관심은 뭐죠? 진학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애들이 과연 그렇게 컸어? 엄마들 갈등 사이 컸어? 성인이 됐을 때 엄마도 행복하고 애도 행복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진학에 어머니들이 신경 써서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뭐냐면은 학습 지도부만큼은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애한테 맞게 하라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해서 애를 키우라는 얘기죠. 성적을 올리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애들 뭐죠? 심리 분석, 성격 분석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심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MBTI예요. 그죠? 저는 MBTI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제가 대한민국은 특이한 나라예요. 동양인데요. 동양의 문화가 가장 강하게 묻어나던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뭐죠? 동양 거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죠? 미국이라 그래야지 뭐죠? 끔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 MBTI에 매달립니다. 제가 여기 매달린 엄마들을 만나면은 제가 교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가 100명 있으면은요, 100명 있으면은 100명이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듯이. 그죠? MBTI 한계는 뭐죠? 16유형론. 요즘 지나가지고 뭐 32유형론까지 나옵니다. 그 100명 같으면은 뭐죠? 3명이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그죠? 그 잘못된 판단이 애 인생을 망친다 생각하신다면 끔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애가 불안해요. 애가 안정감이 떨어져요. 불안정하다, 애가. 성격이. 그죠?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뭐죠?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불안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뭐죠? 사주명리니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격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이나 가장 기본이 6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0갑자니까. 그치? 이걸 전체를 따지면은 거의 뭐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명, 1000명 모아놔도.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갑오란 말씀 있죠. 갑오.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술이라는 특성을 가진 A도 있습니다. 그러면 A, B, C가 있습니다. 요 학생들을 세 사람을 MBTI에서 넣으면은 안정감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전부 다. 네?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는 쪽으로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테스트를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죠? 다르다는 얘기죠. 한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얘기가 많지만은, 그지?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는 거죠. 이 갑오라는 사람은요, 애가 뭐죠? 초조해요. 초조해요. 왜냐면은, 이게 화거든요? 이게 목이에요. 갑이란 얘기가.
갑이 아니고요. 갑인데, 목인데, 아주 뜨거운 땅에 있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뭐죠? 잘 움직입니다. 그지? 여기는 뭐냐면은, 이 바위예요. 바위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도 없고 깝깝해요. 그 불안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감 떨어지는 불안. 뭔가 불안을 느껴요. 이 친구는 뭐냐면 수인데요. 이거는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응? 가을에, 늦가을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걔는요,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성급해요. 자, 이렇게 세분화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세분화되면은 대안이 나온다는 거죠. 대안이 나옵니다. 왜 안정감이 떨어지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안이 나와야지 뭐죠? 엄마들이 이걸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조한 애들은요, 왜 초조한가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죠. 그죠? 마치 뭐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 마찬가지예요. 아주 강박관념이 쌓여있는 불안심이에요. 뭔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뻗어나가지 못하죠.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죠? 움직임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비행도 보내주고, 엄마들하고 뭐죠? 영화도 같이 보고, 이 깝깝한 마음을 털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초조한 사람은 뭐죠? 초조한 사람은 미리, 그죠? 미리 항상 예습한다기나, 그죠? 미리 대비를 하면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 초조한 마음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급해요. 결과가 성급해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됩니까?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죠? 우리 애는 불안해. 이거 어떡하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해력이요. 이해력이, 머리가 좋다고 이해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해력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독 뭐죠? 칭찬을 해야지, 그지? 얘가 마음이 편한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엄마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지? 이런 애들은 엄마가 간섭하면 뭐죠? 매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학습 지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엄마도 아빠는 뭐죠? 걔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학습 지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렇다면은 얘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그죠? 세부적으로 얘의 특성의 강점과 얘가 타고난 약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약점. 저희들은 보완점이라고 그래요. 이 보완점을 엄마 아빠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 약점을 엄마들이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경험한 엄마들이 보면은 이 약점을 자꾸 커버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드러난 강점은 내가 움직이는 동력을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강점을 우리는 뭐죠?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약점이 좀 가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학습 지도법이죠. 그래야지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강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약점을 건드려요. 바꾸려고요. 엄마들이. 그 학습 지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지도를. 그지? 여기는 바꾸는 노력이 엄청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뭐죠? 그 노력을 강점에 실으면은 얘가 뭐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엄청 빨리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잘못된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학생들 뭐죠? 틀린 점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지? 약점을 냅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애들한테 너가 이런 점이 있어를 알려줘야 된다.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정도로 끝내고요. 강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가지고 걔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애가 뭐죠?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면 뭐죠?
스스로 자기 약점에 대해서 잘 안 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 자녀를 제대로 학습 지도를 할 것이냐. 학습 지도라고 하니까 뭐죠? 공부를 어떻게 시고 해석 어떻게 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모들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강점과 약점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가의 특성, 습성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저는 MBTI에 없다고 보죠. 그죠?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MBTI 하시는 전문가 한 분과 저와, 그죠? 10명의 애를 놓고 분석했을 때 그 결과치를 누가 더 정확하냐. 그죠? 만일에 MBTI가 그 중에서 2개라도 더 정확하다면은 저는 조용히 이 수풍정이나 상호를 내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강점과 보완점을 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엄마들이 학습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게 자료를 주자. 거기다가 뭐죠? 가장 엄마들이 민감한 부분 고3 때 응리예요. 이거는 명리 외에는 아마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대다수 뭐죠? 철학원에 가서 우리 애가 올해 시험 붙어요 안 붙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우문을 해요. 또 그 우문에 뭐죠? 철학원들이요 우답을 해요. 올해 돼 안 돼 애는. 과연 그럴까요? 그지? 전국에 약 50명 60명의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시험 붙으면 다 붙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이란 것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오는 거예요. 그지? 플러스 알파 성적이 나왔는데 근데 그 나온 거 가지고 뭐죠? 나보다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대학에 지망하면 뭐죠? 보기 좋게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이 좋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답형으로 묻고 그걸 단답형으로 답하는 우문, 우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얘가 고3 때 마음이 편할 것이다, 안 편할 것이다. 안 편할 것이면 뭐죠? 엄마들이 좀 더 보완해 줘야 되죠. 그놈을 뭐죠? 이름을 바꾼다기나, 예? 시험 잘 치게. 그 다음에 뭐죠? 부적을 써준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이것도 뭐죠? 우문우답이죠. 그래서 현명하라 그러면 뭐죠? 정말 우리 자녀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학습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사주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들 광고가 되어버렸네요. 원래는 그건 아니고 정말 학습 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